안녕하십니까. 대한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4월 경마를 마무리 짓고 새롭게 시작되는 5월의 첫 번째 토경마일인 5월 2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싶은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5월 경마의 시작입니다. 지난주 독한 복귀를 통해서 5월 경마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4월 경마의 마무리가 0점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5월 시작이 지금부터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5월 경마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는 5월 1일이 노동절이다 보니까 금토일 3일 연휴예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5월 첫 주 경마가 되겠고요. 저 역시도 기대치 높은 5월 경마이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만 많이 해서는 안 되겠죠. 결과물이 따라와줘야겠죠. 5월 경마는 개인적으로도 기대치가 높고 여러분들과 뭔가 그림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경마 2월이다 보니까 긴장이 약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작이 다는 아니죠. 하지만 시작이 좋아야 한 달이 쉽게 갑니다. 5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인 5월 2일 토경마, 지금부터 지고 싶지 않은 경마, 져서는 안 되는 경마, 질 이유가 없는 경마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이번 주 문세영 기수가 생각보다 많은 마필들에 기승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문세영 기수가 많은 마필들을 기승하지 않을 때는 컨디션이 조금 가라앉을 때이기 때문에 이번 주 문세영 기수의 기승 마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기승하는 마필들의 면면을 봤을 때 이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인기도가 좀 실리는 마필들이 좀 있거든요. 해서 이번 주는 문세영 기수의 타켓보다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은 문세영 기수가 많은 마필들을 기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가장 많은 마필들을 기승하느냐? 일단 김옥성 기수, 박태동 기수, 서승훈 기수, 이 세 명의 기수들이 양일간에 빡빡한 기승을 준비하고 나옵니다. 그중 김옥성 기수가 양일간 가장 많은 18개 마필들을 기승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김옥성 기수의 기승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인기마보다는 작전마 기승이 많기 때문에 통당이 좀 있죠. 하지만 이번 주는 김옥성 기수가 500승도 걸려있고 여러가지로 좀 뭔가 좀 파이팅 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경마 주간인 만큼 18두의 마필들 중에서 과연 우리에게 한따거리가 돼줄 수 있는 마필들이 어떤 마필들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번 주 서승훈 기수의 기승도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5월 첫 주 여러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공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5월의 시작인 5월 2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김옥성 기수가 지금 499승입니다. 과연 500승의 그 시점이 어디냐인데 저는 의외로 좀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번마 지상 여제, 요거는 제가 데뷔 초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했던 마필이고요. 사실 지난번에 이 5번마 지상 여제 같은 경우는 과연 맘먹고 때렸다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까? 직전에 5번마 지상여제의 결과물에 있어서 제 복기를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차기 강도 나오면 육군에서는 경쟁력에 있어 모자람이 없다. 자, 그런데 확실히 지난번에 준비했던
과정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거하고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요. 뭐 조건이 다르고 편성이 다르고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5번마 지상여제는 김옥성 기수가 500승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탈 것이 확실한 마필인 만큼 일단 배팅에 축으로 공략하는 마필은 5번마 지상여제가 맞습니다. 자, 다수의 신마들이 이번 경주 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능력을 가진 신마들보다는 약간의 능력의 평가를 세게 해서는 안 되는 마필들이 많이 출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 1경주 일단 5번마 지상여제에 대한 의심은 없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상여제를 빼고 들어가면은 마번이 복잡해진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5번마 지상여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수의 신마들이 출주하고 있는데 그 신마들 중에서는 역시 외곽의 서스팟 요 마필이 일단 액면이 뜨고요. 12번마 일진마루가 조교장의 모습에 비해서 실전 아쉬움이 계속해서 있는 마필인데 이 정도 급에서는 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대치가 되는 마필인 만큼 저는 이번 제 1경주가 옥성이 놓고 들어가는 경주에서 후차권에서 복잡함이 없는 경주다, 기분 좋은 스타트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자, 지난주도 시작이 좀 빨랐습니다. 승부처가.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난주도 토요경마,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확실히 시작이 좋으니 좀 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 이번 주 2경주를 정석은 첫 번째 노림수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 전력의 완성보다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마필이 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부터 22조 안병기 조교사가 마방 정지로 인해서 각 마필들이 전부 찢어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주 출주하는 이적 마필들이 인기를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이 다수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 2경주 제가 대가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2경주를 금액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로 자신있게 한번 배팅을 부탁드리면서 1경주 크게 무리수 없는 적중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주 2경주를 첫 번째 노림수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자신있게 뭔가 한번 그림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를 합니다. 일단 출주마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마필은요 12번마 미스터 탱크예요. 이건 좀 아픔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2월 28일 경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준철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인기도 6위였던 마필.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는 조교가 끝났다, 안 팔릴 때 잡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주 강하게 노림수를 가졌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걸음이 전혀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3월 22일 경주, 이때 제가 대가리에 대한 선택이 좀 잘못됐죠. 당시에 이제 3명 나이트 너무 순진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사실 미스터 탱크가 입상을 하면서 배당이 나왔는데 이걸 못 잡았습니다. 직전 경주의 입상 때문에 그 다음 경주였던 4월 18일 경주에서 인기를 모았을 때 제가 용서 없이 걷어냈던 마필이 바로 미스터 탱크. 당시에 그런 말씀드렸죠. 승부가 세게 나오는 마필들이 많고 미스터 탱크는 우리가 한번 세게 때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필의 능력을 알고 걷어낸다. 근데 저는 솔직히 직전 경주 4차권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의외였다. 저 착순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착순을 됐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최외곽 게이트. 자, 근데 편성을
잘 찾아 들어왔어요. 이번 경주의 편성은 중급 이하입니다. 편성이라고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4세마들이 많이 출조하는 경주. 뭐 종합제를 보니까 6번마 초원신비라든가 4번마 동방태양 역시도 뭐 인기도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인데, 4번마 동방태양은 직전 경주 입상을 저는 정말 100% 어부질이라고 보는 그림이고, 6번마 초원신비는 이거 진짜 못 믿을 마필이에요. 제가 그 조교빨 때문에 2번 정도 물어봤는데, 야, 이거는 진짜 못 믿을 마필. 그러니까 보통의 마필들은 마필의 능력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인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 초원신비라는 마필은요, 인기도 4위권, 3위권 이렇게 팔려주면은 메리트가 있는데, 이거는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팔려버리면은 전혀 내용 없는 마필이 6번마 초원신비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2번마 미스터 탱크는 이번 경주 가장 주목이 되는 마필이고, 이번 제 3경주가 재미있는 게 초원신비가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3경주 12번마 미스터 탱크는 그대로 액면은 인정하자. 자, 드러난 액면을 봤을 때 6번마가 유력하긴 한데, 늪필 능력에 따라서 걸맞는 인기동가에 있어서는 분명히 많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14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1번마 트리플 샤인과 2번마 라운쉘마. 자, 1번마 트리플 샤인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37조 마필이고요. 2번마 라운쉘마는 유승원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14조 이신영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조교사가 심승태와 이신영이고요. 기수가 문세영과 유승환이에요. 이거는 경마를 조금 하신 분들은 대강, 아, 이거 완투에 맞고는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일명 연대라고 하죠. 이게 높은 막걸리다. 과연 드러난 액면에서 1400m에서 완투가 쉽게 정리가 되느냐? 이거 고민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완투의 막권 조합은 조심하자. 아, 이거는 저배당에 대한 이유가 높지 않은 막걸리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완투는 피한 상태에서 4번마 금빛 들판이, 아, 철호가 이번 주 내내 붙들고 늘어진 마필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16번의 레이스를 치른 4세 마필이기 때문에 나올 게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맞죠. 자, 근데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물론 내선에서 팔려나가는 완투의 막권 조합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지만, 이 4번마 금빛 들판이 제가 데뷔 전부터 쭉 관찰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정점이다. 그러니까 금빛 들판은 그 생각은 있더라고요. 정점을 한번 올라와서 입상이 나왔을 때 연투가 나올 수도 있다 해서, 저는 4번마 금빛 들판을 김철호 기수의 연속 기승에다가 김철호 기수가 이번 주 내내 붙들고 늘어진 그 뭐라고 할까요? 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 빨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저는 연대가 높은 1번, 2번의 그 조합을 인정하기보다는 4번마 금빛 들판, 요거 주목하죠. 4번마 금빛 들판, 조교장에서 땀 흘렸던 4번마 금빛 들판을 주목하는 경주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군산 5군의 경주고요. 13마리의 마표들이 출조합니다. 7번마 송아미어로가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13주 만에 나오는데 이상이 없느냐, 배팅할 수 있느냐. 7번마 송아미어로가 1월달에 출주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이 높아요. 그리고 주행에 약간의 깨끗하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당시에 조교 때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다가 실전에 나오면서 코둘레를 딱 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코둘레를 하지 않았던 경주와 코둘레를 하고 나왔던 경주와의
경주력 차를 보이면서 우승. 그 이후에 공백기를 가졌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상태에서 공백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경주를 조교를 하면서 그 코둘레인데 이번에는 아예 조교 때부터 코둘레를 장착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송암 히어로가 이번에 조교 때 보여줬던 그런 짱짱함이라든가 이런 리듬감은 야, 이거는 공백기를 무시해도 되겠다라고 볼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해서 저는 이번 주 5경주 13주 만에 출주하는 7번마 송암 히어로. 이번 주에 세영이가 많은 마필들을 기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조교라는 측면, 그러니까 세영이라는 그거를 가린 상태에서 마필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거는 누가 타도 자신이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7번마 송암 히어로는 확실히 믿음감을 줄 수 있는 마필의 컨디션이라 저는 공백기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7번마 송암 히어로를 그대로 액면 인정하고 이번 경주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고요.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고요. 이거는 기본 배당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1번마 인디액티브, 5번마 광속, 8번마 스타메이커, 뭐 외곽의 핑크스타, 인기도가 상당히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경주거든요. 자, 여기서 욕심 한번 내기 들어갈게요. 자, 1번마 인디액티브. 직전 경주 제가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마필이고 우승까지 거뒀던. 근데 그때보다 더 좋아진 느낌은 없어요. 좋아진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1.5kg가 늘어난 상태고요. 8번마 스타메이커는 오히려 직전보다 상승 요인이 좀 있는 마필이고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작전마다라기보다는 전력에 포인트가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주하는 경주입니다. 자, 거기서 13마리가 출주한 상태에서 인기도 면에서 좀 많이 밀리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밀려버리면은 진짜 많이 밀리면 8위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거 한번 어금니 물고 한번 들어갑니다. 눈 딱 감고 한번 제가 욕 한번 먹어도 한 번은 더 한번 세게 한번 밀어붙이는 마필입니다. 이번 주 6경주 1400m 인기마들이 상승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밀어붙이고 싶은 경주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6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1200m로 시행되는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주목도는 3번마 블랙레오가 가장 강하죠. 김동철 기수가 기승을 해서 2월 달에 첫 번째 입상이 나왔던 마필이고요. 그 다음 경주였던 3월 경주에서 바닥으로 팔렸던 마필인데 제가 걷어냈어요. 이거는 완전히 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3번마 블랙레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를 통해서 이제 그 이전의 경주의 입상을 기점으로 마필이 달라졌다. 왜냐면은 지난 경주 마필에 강한 체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뛰는 그런 모습이 확인됐던 마필 3번마 블랙레오인데 요거는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입상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49조 마필들을 김옥성 기수가 다수 기승하면서 호흡을 맞춰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첫 입상이 없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호흡을 아마 저는 블랙레오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제 7경주 3번마 블랙레오는 분명히 불안하게 봤던 1400m 직전 경주와는 다른 전개와 다른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마필이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에코블루가 부담 중량이 56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마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56이라는 부담 중량이 적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 제가 봤을 때 에코블루가 올라갈 수 있는 꼭대기는 30까지예요. 그리고 이 마필은 마체가 작은 상태에서 어떤 주폭이라든가 이런 걸 뛰는 게 아니라 리듬으로 뛰고 근성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예요. 결국 이 에코블루라는 마필이 지금 4군에 올라와서 2번의 승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에 냈다는 얘기는 선택이죠. 김호조 의사의 선택이에요.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뽑아 먹겠다 이런 거거든요. 에코블루의 직전 경제 전개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던 경주력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고요. 이번 경주 선두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들이 2번마 필승예찬, 6번마 태풍 돌파인데 2번마 필승예찬은 지난 경주 세용이를 태워놓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서 완전히 퍼펙트하게 졌기 때문에 저는 에코블루에 대한 전개는 또 한 번에 보장되어 있다. 부담 중량이 늘기는 했지만 한 번은 더 인정이 가능한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8경주 5번마 에코블루는 한 번은 더 봐줘야 되는 마필이 맞습니다. 56이라고는 하지만 1200 이번 경주까지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3군의 경주고요. 자, 이번 제 9경주가 금일경마의 세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경주는 빨대를 딱 꽂아갖고 제대로 빨아 먹어야 되는 경주인데 아마도 인기도가 대강은 사실 윤곽이 드러나죠. 자, 근데 외곽이 10번만 또래.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행 자세가 정말 개판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로켓 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정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타세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갖는 굉장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주행 자세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요거를 세게 봤던 거는 작년 12월 14일 그 당시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마필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세게 봤던 거는 뭐 조교라는 측면도 있기는 있었겠지만 분명히 주행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건 세영이 아니면 못 끌어낸다 그렇게 봤던 마필이었거든요. 물론 직전 그 이전에 뛰었던 경주 슈퍼드래곤이라든가 뭐 신규광자 직전 경주 가문의 축제 상간마마 사실은요 그 이후에 뛰었던 경주들이 3군에서도요 사이즈가 굉장히 센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상급의 레벨에서 아쉬움을 가졌던 마필이라 어찌 보면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편성이 그야말로 똥레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을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래라는 마필은 편성에 지는 마필이 아니라 주행 자세라든가 기본 기에 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또래에 대한 인기도는 그렇게 크게 실리지 않는다. 믿음이 크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0번마 또래를 꺾어내면 이거는 충분히 돈이 된다는 판단하에 저는 이번 제 9경주 많이 불안하게 봅니다. 불안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제 9경주를 한 번쯤 걸어볼 만한 경주, 던져볼 만한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9경주 10번마 또래도 불안하고 사실 2번마 챔피언 트로피도 뭐 최근에 보여준 게 저는 뭐 더 이상 없다고 봐요. 딱 그만큼만 뛰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바닥에 팔려나가는 마필들이 불안 요소가 있다면 이건 분명히 먹을 게 있다고 보고 이번 제 9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2등급의 경주예요. 12번마 왕대. 직전에 혼합상군의 고별점 복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시가 터졌어요. 이런 마필들은요 쉽게 꺾는 게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2군의 승군전을 강하지 않은 편성에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왕대는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조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번 조시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까지는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급의 편성이라면은 다음에도 또 인정이 되겠지만 과연 편성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이 정도 급에서는요 왕대는 또 되는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이건 제가 복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뭔가 꽉 막혀 있었던 게 빵 뚫린 거예요. 이런 마필들은 꽤 오래 갑니다.
해서 12번마 왕대는 이 정도 급의, 당분간 이 정도 급의 경주에서는 굳이 군을 가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마필이라 12번마 왕대는 또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인 11경주입니다. 1200m로 시행되는 혼합 3군의 경주입니다. 일단 1번마 퀸즈 챔피언과 2번마 아노엔 갤런트가 아마도 바닥일 겁니다. 근데 이때는 1번마 퀴즈 챔피언이 1200이라는 다소 좀 무겁다라는 부담중량을 달았습니다. 물론 상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노림수를 가질 필요는 있어요. 자, 근데 이번 경주 주목되는 마필 중에 하나가 5번마 진명 라이언입니다. 자, 연투를 치다가 승군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이거는 수상한 움직임을 봤다. 왜냐면 승군전에선 14번 게이트라는 핑계김에 바닥을 씌웠고, 직전 경주는 진명 라이언이 입상 때 보여줬던 그런 전개와는 전혀 판이한 전개를 탔거든요. 자, 이번에 그리고 거리를 내렸어요.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조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짧은 조교를 했어요. 근데 그 짧은 조교를 굉장히 임팩트하게 강하게 몰아주면서 짧고 강하게, 그러니까 이런 조교는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 저는 진명 라이언의 이번 조교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아, 짧은 거리에 나오겠구나. 그 적합한 조교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결국 이번 경주 인기마로 지목될 수 있는 1번마 퀸즈 챔피언과 2번마 아노엔 갤런트가 57이라는 과중. 더구나 1번마, 2번마 아노엔 갤런트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뛰고 나서 공백기. 물론 워낙에 기본 사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재검 때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투에 맞고는 손쉽게 공략하고 싶진 않다. 무엇보다도 2번마, 5번마 진명 라이언의 짧고 강했던 그 임팩트한 조교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실전에서 나올 것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 11경주 바닥을 인정하기보다는 5번마 진명 라이언의 조교 내용에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경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11개 경주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물론 결과물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0점이 잡혔어요. 제 예상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 하루에 하나를 맞춰도 제대로 맞추겠다. 결코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 크게 한 방 드릴 수 있다는 믿음 분명히 있습니다. 장석과 함께했던 경마였기 때문에 선택의 후회가 없게끔 제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토요마 1경주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